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쓸입니다. 오늘은 신장, 중국의 맨 북서쪽에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뚜르판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뚜르판은 중국의 실크로드 비단길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이제 신장 위구르의 맨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주도인 우르무치로부터 180km 거리에 있는 뚜르판에서부터 이제 그 실크로드가 시작이 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타클라마칸 사막, 그 다음에 이제 텐산 산맥, 이쪽을 건너가면은 바로 이제 중앙아시아, 그 고대에는 이제 이쪽은 이제 서역이라고 불렀죠. 서쪽에 있는 땅이다 해서 불러가지고, 오랑캐의 나라, 서쪽에 있는 그 중앙아시아 5개국에 있는,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요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거기에다 넘어가면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오아시스 도시들이 있고, 뭐, 사마르칸트, 부하라, 뭐, 타슈켄트, 뭐, 이런 우즈베키스탄의 이제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을 건너서 계속 서쪽으로 가면은, 바로 아랄의 카스피의 흑해, 요쪽을 건너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까지 연결이 돼 있는 게 실크로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뚜르판은 이제 고창이라고 옛날에는 불렀는데 인구는 지금 60만 명이 되겠습니다.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가 되겠고 험난한 사막길, 그다음에 텐산 산맥의 산맥길 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쉼터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중국 서부의 가장 큰 도시가 되겠으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주도인 우르무치에서 180km 거리에 있습니다. 해발 800m의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 지열이 높아 땅속에 열이 많아가지고 당도가 높은 과일이 풍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건조한 지역이라 비가 거의 오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고비 사막, 몽골 제국의 남쪽에 고비 사막이 있죠. 고비 사막의 서쪽 끝에 있게 됐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중국이고, 요 위에가 이제 몽골입니다. 몽골 제국인데, 몽골 제국에서, 요 밑에, 요쪽에가 이제 고비 사막이 되겠죠. 이 대부분의 한 반 이상 차지하는 건 고비 사막이 되겠고, 이 몽골의 이제 몽골의 수도는 이제 요 맨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몽골이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한반도가 요 만주가 되겠고, 이쪽에서부터 이제, 지금 이쪽에 베이징, 텐진이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서안, 장안, 여기서부터 이제 실크로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크로드가 시작이 돼서 이쪽으로 쭉 오면은, 서쪽으로 가면은, 장안에서 시작을 가면은, 여기 이제 신장, 여기는 이제 중국의 간수성이 되겠습니다. 감숙성이 되죠. 이 감숙성의 주도가 난저우가 되겠고, 난저우에서 쭉 올라가서 이쪽에 올라오면은 이제 여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두난까지, 이 두난까지가 이제 감수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낭을 넘어가면은 이제 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시작점이 뚜르판이 되겠고, 주도는 우르무치가 되겠고, 이쪽에서부터 이제 이쪽에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죠. 타린 분지 위에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텐산 산맥이 있고, 요 타클라마칸 밑에는 이제 꿀륜 산맥이 있죠. 꿀륜 산맥이 있고, 요 밑에 이제 티베트 고원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타클라마칸 사막과 텐산 산맥에서 텐산 산맥 위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실크로드가 이제 텐산 북로, 그 다음에 이제 텐산 산맥 남쪽으로 일가는 게 이제 텐산 남로, 그 다음에 이제 요 타클라마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사막길. 그래서 이 텐산 북로는 이제 초원길이라고 부르고, 요쪽은 이제 사막길이라고. 이쪽은 이제 서역, 서북, 영록, 그런 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가 이제 한 3개 정도로 서쪽으로 넘어가죠. 넘어가면 이제 맨 끝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맨 끝에 있는 도시가, 카슈카르라는 데 도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착이 돼서 이쪽을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인,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요 밑에 타지키스탄, 요런 데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서쪽으로 계속해서 카스피아와 가서 이제 흑해까지 가는 거죠. 이제 흑해까지 가면은 이제 그쪽은 이제 유럽 쪽이 되니까 유럽 쪽까지 이제 넘어가는 것이 실크로드가 되겠고, 그 실크로드의 시작점이 여기 투르판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몽골이죠. 몽골이고, 우르무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투르판은 이제 과일이, 상당히 당도가 높은, 맛있는 과일이 많이 난다고 돼 있죠. 땅 속에 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쪽에는 과일 중에서도 명품 포도, 멜론,
그다음에 이제 그 멜론의 일종인 하미과, 그다음에 면화, 야채 이런 게 풍요로운 곳이다. 그래서 뚜르판이라는 뜻은 풍요로운 곳이라는 뜻이며 주변에 높은 산은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뭐 하도 뜨거워가지고 50도까지 오르고 땅속의 열로 인해서 열까지 더해서 이제 대기 중의 온도 50도 플러스 땅속 열 플러스 해서 한여름에는 83도까지 올라가는 기온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도가 높고 건조하고 비가 잘 안 오고 강풍이 부는 그런 도시가 되겠고 낮은 분지 위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북쪽으로는 텐산 산맥이 있고 우르무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후이족 자치족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또 북쪽에 이제 후이족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여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요 위쪽에 이제 중가르 제국이 있어요. 중가르 몽골족의 후예인 중가르 제국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러시아고 여기 위에는 다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의 그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통일을 했죠. 그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을 할 때 징기스칸이 처음에 발원한 지역은 여기 몽골의 맨 동쪽. 여기 이제 오논강이라고 있어요. 오논강에서 징기스칸이 태어났죠. 오논강에서 태어났고, 이쪽에 이제 오논강이 어디냐면은, 이쪽에 오츠크해가 있죠. 맨 끝에, 이쪽, 연해주 쪽에. 그래서 이제 오츠크해가 있고, 여기 이제 캄차카반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사할린섬,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이 이제 대륙, 우리 유라시아 대륙의 맨 동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강이 이제 아무르강이 있어요. 그 아무르강이라고 해서 이제 흑룡강인데 이 아무르강이 이제 이제 이쪽에서부터 이제 쭉 이제 연결이 돼 있죠. 해서 이제 이 몽골 맨 동쪽까지 연결이 돼 있는 아무르강. 이 아무르강이 이제 아무르 호랑이가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흑룡강이라도 부르고 헤이룬강이라도 부르죠. 이 아무르강의 지류인 오논강, 여기서 이제 징기스칸이 태어나서 징기스칸이 이제 몽골을 통일을 하죠. 몽골에 6개 부족이 있었죠. 이 몽골에 6개 부족이 있었는데 이 6개 부족 중에서 요 밑에 요쪽에 이제 거의 이제 만주 쪽, 그다음에 이제 베이징 쪽에 가까운 요 맨 동쪽에 있는 종족이 이제 타타르족이라고 있었어요. 이 타타르족이 징기스칸의 아버지인 예수게이를 독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타타르족에 복수를 하죠. 그래서 타타르족이 여기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징기스칸의 몽골족이 여기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맨 위쪽에 몽골의 북쪽에는 여기에는 바이카로스가 있습니다. 요 바이카로스 바로 러시아의 바이카로스죠. 요 바로 이제 북쪽에 있던 것이 이제 메르키트족이 여기 있었어요. 메르키트족이 있고 요 밑에는 이제 밑으로는 이제 케레이트족이 있었죠. 케레이트족의 수장인 케레이트족 족장하고 이제 징기스칸하고 이제 좀 친했다가 나중에 서로 배반하고 나중에 싸우고 뭐 이제 그러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초기에는 이 케레이트족이 징기스칸하고 이제 의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역할을 좀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징기스칸이 커지니까 이제 서로 이제 대립을 해서 싸우게 됐죠. 그래서 징기스칸도 이 케레이트족도 점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나이만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몽골 쪽에 6개 부족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징기스칸이 전부 통일을 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다. 그게 이제 1200년 초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1206년에 몽골을 통일을 하고 1227년에 죽었죠. 근데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왜 죽었냐면 이제 몽골이 이제 전 세계를 정복을 하고 뭐 이쪽에 이제 뭐 호라산 제국이라든가 뭐 어쨌든 뭐 저쪽 카스피해까지 뭐 점령을 하고 밑으로는 이제 금나라 당시에 이제 여진족이 금나라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까지 막 공격을 하면서도 몽골이 가장 상대하기 만만치 않았던 여기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그 당시에 있던 큰 나라가 서하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서하라는 나라가 몽골의 이쪽 호라산 제국을 공격을 할 때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서하를 공격을 하죠. 하지만은 이제 나중에 1227년에 징기스칸이 이제 마지막으로 서하를 또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 서하를 뭐 결국은 이제 멸망을 시키지만은 징기스칸이 서하를 공격하는 중에 여기 이제 신장유리아치 서하를 공격하는 중에 병으로 죽은 게 1227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인 우구데이 칸 오고타이 칸이 이제 몽골의 대칸이 되죠. 황제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서역을 정벌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구데이 칸 대칸 때 이제 거의 이쪽 유럽 쪽을 거의 다 이제 개박살을 내죠. 그래서 유럽 쪽으로 공격을 해서 유럽의 북쪽에 있는 폴란드를 점령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헝가리를 이제 막 이제 격파를 하죠.
그래서 뭐 폴란드, 헝가리에서 동유럽 쪽으로 완전히 개박살을 내고 있다가 오스트리아, 빈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그 우구데이 칸이 이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몽골군이 이제 유럽에서 전부 다 철수를 해서 본토로 돌아오죠. 그게 이제 1242년이 되겠습니다. 징기스칸이 죽은 지 27년에 죽었으니까 42년이면 뭐 한 15년 후에 이제 거의 이제 전 세계를 정복을 한 거죠. 징기스칸 사후에. 그래서 아무튼 이 그 몽골이 이제 징기스칸이 했는데 이 몽골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몽골 종족들이 이제 하도 많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몽골 그 서남 쪽에 요쪽에 있던 종족이 이제 오이라트족이라고 있었어요. 오이라트. 얘네들이 이제 세력이 또 강성해졌죠. 옛날에 이제 나이만기 살던 데인데 여기 이제 오이라트족이 이제 그 여기서 강성해지면서 오이라트족이 이제 그 이쪽을 다 먹죠. 먹고 이제 지배를 하면서 이제 이 오이라트족이 이쪽으로 이제 지배를 하면서 이 신장 위구르 자축의 북쪽인 이 우르무치 북쪽 요쪽에 이제 중가르 분지라고 있는데 이 중가르 분지에서 이제 중가르 제국이 탄생을 하죠. 그래서 이 중가르 제국이 몽골 제국의 마지막 제국이었다. 이렇게 또 역사에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세력을 이제 뻗친 거죠. 이쪽에 중가르 제국이 이쪽에서 세력을 막강하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이게 이제 후이족도 살았고 뭐 아무튼 고비사막 이게 고비사막이 이제 요쪽에 고비사막 이제 끝에 있는 도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맨 시작점 투르판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주도는 우르무치 그다음에 이제 맨 서쪽에 마지막 도시는 까슈가룸 그다음에 이제 인도와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인도 바로 위에가 파키스탄이고, 그 위에가 아프가니스탄이죠.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이제 인도 맨 북쪽에, 이쪽에 이제 있는 도시는 또, 까슈미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국경 분쟁 지역으로서 상당히 위험한 도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인도 요쪽에 네팔이 있고, 요쪽에 부탄이 있고, 그다음에 방글라데시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네팔 요 북쪽으로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쭉 있죠. 그 다음에 이 히말라야 산맥의 가운데쯤에 이제 에베레스트 산이 있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 8,848m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티베트 고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티베트인데, 옛날에 이제 토본이라고 돼 있었죠. 이 티베트의 수도는 라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가 이제 동남아시아인데, 동남아시아 이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그 다음에 이제 태국, 미얀마, 요런 나라들이 이제 동남아시아를 이루고 있고, 요 바로 위에가, 중국의 윈난성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윈난성의 수도는, 꾼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뚜르판, 뚜르판, 이제 실크로드의 시작점 뚜르판은 뭐 요런 모습들이 많네요. 상당히 이제 험악한 산악지대, 사막지대 비슷한데 이제 이런 동굴을 파고 살고 있었죠. 기원전 2세기에 그러니까 그 한나라 때 한무제가 이제 그 세력을 뭐 많이 팽창을 했죠. 그래서 한무제가 기원전 108년에 이제 우리 이 고조선을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도 멸망을 시키고 한무제가 또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한나라 중국을 괴롭히던 흉노를 또 북쪽으로 몰아내죠. 그래서 한무제가 이쪽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뚜르판 요쪽 두낭 요쪽 지역에다가 이제 그 서역 도호부 서호 그러니까 저쪽을 다스린다 해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을 이제 이제 지배를 이제 영토를 넓히고 이제 지배를 한 거죠. 그래서 기원전 2세기니까 뭐 기원전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한 게 108년인데 기원전 그 전에 한 117년, 기원전 117년, 뭐, 요때, 한 10년 전에, 흉노를 몰아내고 이곳에다 이제 둔전을 설치하고 이쪽 지역을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220년에는 이제 한나라가 멸망을 하죠. 한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제 서기 220년에 이제 한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삼국지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이제 뭐 조조, 유비, 송권, 뭐 이렇게 해서 삼국지 시대가 이제 서기 220년 열렸다가, 결국에는 이제 조조가 이제 그 통일을 하죠. 그래서 조조가 승리를 하면서, 조조의 위나라가 들어서고, 위나라가 뭐 거의 한 50년 정도 지속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조의 가신 중에 한 명인 이제 사마위의 손자인 사마염이 그 조조에서 그 나라를 빼앗죠. 그래서 이제 조조의 위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지가 이제 그 진나라라고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서진인데 서진도 뭐 거의 한 50년 정도밖에 진행을 못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파랑의 난이 일어나고 사마씨끼리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마애가 이제 동진을 세우면서 이제 쪼그라들죠. 그래서 이제 남쪽만 차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동진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서기 한 300년경부터 이제 그 5호 16국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5호 16국 시대에는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그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이제 사방을 각지를 분할 통치를 하면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건디게 돼. 그게 이제 서기 한 300년이나 350년부터 시작이 돼서 수나라의 양제, 수양제가 수문제, 양견이 수문제가 이제 수나라로 이제 통일을 할 때까지 그 수문제인 양견이, 이 사람은 그 16국 시대 북조의 한 나라였던, 마지막 나라였던 북주의 장군이었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일단 이 그 수나라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당나라도 이제 이연이 세우지만은 전부 다 그 북쪽 오랑캐인 선비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선비족은 이제 투르크 계통의 유목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기 220년 전에 이제 한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면서 이쪽 변방 지방이죠. 상당히 북쪽이고 이제 서쪽인데 이쪽 투르판 지역에는 고창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소구드인들이 주로 거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구드인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제 많이 살게 되네. 소구드인들이 누구냐면은 원래는 지중해 옆에 이제 그 동쪽에 흑해가 있죠. 흑해하고 바로 또 동쪽에 카스피해가 있죠. 이 흑해와 카스피해 북쪽에 살던 민족들이 유목민족이죠. 유목민족이 투르크계 민족민족인 스키타이족이죠. 이 스키타이족들이 세력을 펼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이 스키타인들 중에서 그 중앙아시아 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쪽에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뭐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넘어와서 중앙아시아에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이 소구드인들입니다. 이 소구드인들이 거기서 살다가 한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중국이 비실비실하니까 그 중에 일부 소구드인들이 동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에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맨 동쪽인 뚜르판까지 와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살았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기록이 됐습니다. 640년경에 당나라가 이제 이곳을 또 점령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이쪽에 이제 주로 살던 세력을 떨치던 애들이 이제 돌골족이 많았죠. 그래서 당나라의 이때 640년이면은 이제 당태종 이세민이가 이제 한 짓이죠. 그래서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668년. 여기는 이제 640년이니까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한 20년 전, 30년 전, 이때 이제 벌써 당나라가 이제 북쪽을 이제 공격을 해서 이쪽에 돌골족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또 자리를 잡고 있던 티베트족들 중에서 이쪽에 자리를 잡은 것이 이제 티베트족이 이제 원래 티베트가 있던 곳에 있던 애들은 이제 토본이라고 불렀고, 토본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다른 이제 나라를 또 세웠죠. 티베트족들이. 그래서 걔들이 이제 이쪽 근처에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근처에 세운 곳이 이제 토요콘이죠. 그래서 이제 토본하고 토요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나라를 이제 티베트족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쪽은 이제 당나라가 이제 치고 들어와서 당나라가 이제 돌골족하고 티베트족의 토요콘을 몰아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기 803년에는 위구르 칸국이 건국이 됩니다. 여기 이제 위구르족이 원래 많았죠. 여기 신장 위구르 자치구니까. 그래서 위구르족을 그 당시 옛날에는 이제 회월족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803년에 이제 위구르족이 건국이 되고, 근데 이제 840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족이 이쪽으로 침공을 해서 위구르 칸국을 멸망을 시키고, 이들이 이제 천산 위구르 왕국을 다 새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투르판은 동서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과일도 풍부하고 오아시스 도시이기 때문에 물도 풍부하고 면직물, 옷감 같은 사업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389년이면은 조선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게 1392년이니까 뭐 그 시점이 되겠네요. 동시대가 되겠네요. 1389년에는 모골리스탄 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쪽 지역이 이제 이슬람화가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그 북쪽에 있는 준가르 칸국, 몽골의 마지막 제국인 준가르 칸국과 그 다음에는 이제 청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1763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정조대왕 때죠. 이 1763년에 이제 청나라의 또 강대한 황제 걸륭제가 이제 그 청나라의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죠. 티베트도 점령을 하고 이쪽 신장 위구르도 점령하고 만주, 그다음에 시베리아, 뭐 연해주 뭐 이런 데를 다 이제 점령을 한 게 청나라의 그 걸륭제인데, 이 걸륭제가 1763년에 이쪽을 지배를 하고 그때부터 이쪽 플러스 티베트 플러스
플러스 시베리아 플러스 연해주 플러스 해서 상당히 중국의 지금의 넓은 영토가 그때 이제 형성이 됐다, 이렇게 역사에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투르판에 가면은 하도 이제 날이 덥고 뜨겁고 대기 온도는 뭐 50도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땅속의 열이 또 30도가 올라가서 최고 온도 뭐 80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조하고 비도 안 오고 이래서 이쪽에는 이제 수로 물을 대는 카레즈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카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레즈는 건조한 지역에 주로 있는 건데, 여기 투르판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중앙아시아 밑에죠, 바로. 그 다음에 인도 위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에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란에 이제 카나트. 이란의 카나트가 이와 비슷한 거고, 아프가니스탄의 카레즈가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에도 있는데, 북아프리카는 이제 이 이름을 호가라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시설이 있어서 물을 대는 거죠. 수로를 대는 거죠. 지하 수십 미터에다가 터널을 파고 관계수로를 만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투르판에 있는 이 카레즈, 관계시설, 물을 대는 관계시설은 길이가 5,000km 거리에 이르기 상당히 긴 거죠. 얼마나 긴 거냐 하면은, 지구의 표면에서부터 지구의 중심인 지구의 해까지의 거리가 6,000km이기 때문에 거의 상당히 그 정도 길이가 돼 있고, 5,000km 중간중간에 이제 우물이 있죠. 물을 이제 퍼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1,100개의 우물과 수로가 있는 걸로 역사에 기록이 돼요. 투르판의 명물인 이 카레즈,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이제 떠서 이제 생활 식수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레즈, 투르판에 있는 명물 카레즈는 길이가 5km에 달하고, 깊이는 10m, 폭은 1m, 그래서 좁은 지하 터널이 되겠습니다. 깊이는 10m까지 상당히 깊죠. 폭은 1m니까 상당히 짧은데, 깊이 10m면은 상당히 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텐산산맥이 있기 때문에, 텐산산맥의 빙하, 눈 녹은 물이 화염산 바닥을 뚫고 이곳까지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텐산산맥의 이제 높은 곳에서 이제 빙하들이 녹아서, 그다음에 이제 화염산 밑으로 해서 이쪽으로 흘러온다는 얘기인데, 이 화염산이 또 왜 유명하냐면은, 이 화염산은 우리가 잘 아는 손오공, 손오공 이야기가 있죠. 삼장법사를 따라서 손오공 이야기, 손오공 저팔계 사오종, 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이 화염산이 또 되겠습니다. 아랍어로 이제 카레즈라고 부르는데, 중국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는 이제 카레즈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그다음에 이 똑같은 관계 수로를 이란이라든가 요르단, 시리아 이런 중동 지방에서는 이제 카나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중동의 최대 수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르판이라든가 이런 온도가 높고 건조한 지역에서 물이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물이 이제 증발이 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하에 수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한 수로가 되겠습니다. 이란 고원 지역에 거의 한 80%의 물 공급을 이쪽에서는 이제 카레즈로 하고 있죠. 이란에서. 그래서 이제 하지만은 현대 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건물 들어서고 이렇기 때문에, 또한 무너질 그러니까 위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사라져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